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문자이다. 동의표만자연구원 원장 이재원입니다. 우리가 한자는 동의적이 만든 문자라고, 그리고 상형 문자라고, 그리고 표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한자는 정말로 표문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몰랐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레푸스의 함의 함축적인 의미죠. 이레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레푸스 6개는 한자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시죠. 한일, 뚫을곤, 점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걸.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다가 한자의 표원리를 심어놓은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상형과 문자의 조합이었어요. 통합된 형태가 아니고 연계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문자에서의 함의와 그리고 상형에서의 함의입니다. 상형에서의 함의는 다음 영상에서 제시될 겁니다. 문자에서의 함의. 자, 이레푸스는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럼 문자니까 여기서 표현된 표음은 이렇게 됩니다. 일, 본, 주, 별, 을, 벌이죠. 분석을 하여 봤습니다. 이것을 일종 표음 분석이라고 하죠. 자, 보니까 종성이 있네요. 종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리을이 있고 리을이 아닌 것이 있어요. 초성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있죠. 이응과 이응이 아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두 개 이다에 해당되는 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다. 일과 을이에요. 그 다음에 종성이 니을이다와 초성이 이응이 아니다는 뭐가 있을까요? 삐침별과 괄골이고요. 두 개 다 아니다. 두 개의 함의, 어떤 거의 함의? 종성이 니을이고 초성이 이응이다. 이 함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문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일과 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함의하는 바는 이런 거겠죠. 한자에서 기본 표음의 형태는 일과 을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모든 표음이 파생되어 간다는 거예요. 시작되어 간다는 거죠. 이런 용어를 붙여봤습니다. 시음, 시작되는 의미고, 근음, 뿌리가 되는 의미고, 그리고 본음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표음의 기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에서 벗어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적어도 한자에서 시작되는 음은 일과 을이다. 4개의 함의입니다. 이것은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에서 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삐침별이었어요. 삐침별. 그 다음에 새을이죠. 그 다음에 괄골입니다.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초성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하 좌우의 유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과 열이 있어요. 일과 열. 그러면 일에서 열은 어떻게 갔을까요? 이것은 인원 개념으로 갔습니다. 자축에 플러스 2를 더했죠. 일에 2개를 더해서 이익을 더해서 열이 된 겁니다. 그럼 자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5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와야 될까요? 이건 열을 뒤집은 거죠. yar이죠. 얄. 즉 우리 조상들은 일열을 제시함으로써 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 거야. 이렇게 암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을이 있죠. 을. 그러면 앞에서 적용된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어떤 놈들이 나오나. 자, 여기서는 좌우의 개념이 아니고 상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겠죠. 플러스 2. 그럼 뭐가 됩니까? 요리 되죠. 요.
자, 상이니까 하겠죠. 하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이 되죠. 즉, 우리 선조들은 일열을을 가지고 이 6개의 문자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이 있습니다. 월. 열을 뒤집었더니 yar이 됐고, 요를 뒤집었더니 율이 되죠. 그러면 월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월. 와. 자, 앞에서는 2개가 플러스 개념이었어요.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 그럼 월과 왈에서 우리 조상들은 문자에도 수학의 개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일과 을. 그럼 무슨 문자가 됩니까? 이런 문자가 되죠. 을. 즉, 이 4개의 문자를 통해서 9개의 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 9개를 기본 모음이라고 합니다. 기본 모음. 기본 모음. 그럼 여기서 또 2차로 파생이 되어 가죠. 2차로. 보시겠습니다. 열과 월을 조합을 해보십시오. 열과 월의 조합.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합집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생각을 안 했지만은 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봅시다. 야엘과 왈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알이 되는 거예요. 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조합이 있겠죠. 일과 을의 조합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을을 반점으로 표현했죠. 즉 우리가 말하는 알의 단독으로 쓰면 을이 되고 다른 문자에 붙였으면 그 음이 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의 반음이며 얼과 알이 중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의 과정을 통해서 얼, 알이 도출이 됐습니다. 올과 왈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올이 되겠죠. 올.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면 율과 월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울이 됩니다. 울. 즉 을의 음계에서의 음과 갈고리 궐에서 음계의 조합이 이렇게 파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형태, 을과 을의 조합은 이런 형태의 조합이 되죠. 그래서 을의 반음이 되고 이것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부스 6개에서 종성 니을로 끝나는 게 4개가 있었고 4개가 이렇게 파생되도록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렇게 제시가 되죠. 이것은 전부 13개입니다. 13개. 근데 우연히 일치일 줄 몰라도 가림투 문자에서 모음의 개수가 13개가 됩니다. 13개. 가림투 문자는 우리 고조선 시대에 사용된 문자입니다. 우연히 일치일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13개의 문자에다가니 이 문자와 이 문자. 즉 다시 정의하면 4개의 함이 일, 열, 을, 월에서 15개의 모음 형태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심오하게 심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개의 함이에요. 이것은 뭐냐? 종성이 니을이 아니고 초성이 이응이 아니다. 이거지요. 뚫을 꼰자하고 점주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성이 니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상형이에요. 기본상형이 아니라는 거죠. 한자에서 종성이 니을이 끝나는 것은 기본상형이에요. 이것은 보조상형이에요. 그럼 이 역할은 뭐냐? 이런 거죠. 기본상형이 시작에 부과되어 새로운 보충상형을 만든다. 즉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한일이 있어요. 여기에 점주가 부과되죠. 그러면 상형이 다르니까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니까 상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2개의 함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본 모음에 반모음의 형태를 부과되어
이중모음을 만든다. 이중모음. 즉 이것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일의 장음의 형태로 써줍니다. 그래서 기본 상형에 곤이나 주가 부가들인 경우 표음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은 일의 장음, 열은 예, 여는 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자에서. 마지막으로 6개의 함의입니다. 6개의 함의. 자, 6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표음들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자에서의 기본음은 종성에 리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종성을 먼저 봐야 돼요. 종성을 보니까 리을과 니은이 있습니다. 리을과 니은. 일과 곤이죠. 그리고 초성을 도출해 보면, 자, 초성은 일에서 이응이 나왔습니다. 이응. 그리고 곤에서 기역이 나왔고, 주에서 지읒이 나왔어요. 별에서 비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을에서 이응이 나왔고, 벌에서 기역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음이 순환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음이 순환된다. 그런데 이 6개를 조상들이 표현하면서 같은 음을 쓸 리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문자를 끄집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자. 여린 희음. 즉 우리가 이걸 포기함으로써 새을이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 우리 수강들이 6개의 문자에 동일한 자음을 넣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를 여러분은 어떤 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남방한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남방한국어다. 그러면 북방한국어가 인정이 된다면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중국이 제중교포,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일 것입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은 이런 음가가 될 것입니다. 지에 지금 간대할 때 이렇게 쓰죠. 중국어에서는 끝에 H가 들어가는 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갈고리권에서 권은 이런 문자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을 봤을 때 초성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6개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조음유치라는 게 있어요. 조음유치. 설음, 호음, 아음, 치음, 순음이죠. 설음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후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빠진 여린 희음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음, 치음, 순음. 즉 6개의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글에서 자음의 순서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자는 표음 문자이다. 이거에 관련된 저희 저서입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이죠.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이재원 한자를 참조하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